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비슷합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미분 활용해서 이제 도함수의 부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의 부호 판단해서 볼록성 파악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제 점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면 좋겠습니다. 점근성.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함수, 예를 들어 뭐 2의 x제곱이나 a의 x제곱 얘네들은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한다라면 결국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또는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있지 않을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데 이 극한까지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생긴 요거 한번 봅시다. y는 x 곱하기 2의 x제곱,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fx라고 하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죠. f 프라임 x. 그러면 x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본미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각각 미분하면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 그대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겠어? 2의 x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황은 2의 x제곱 그대로 해놓고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번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되면 도함수의 모양이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떤 x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수함수에서 항상 0보다 큰 녀석이야. 그러면 얘는 부호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애라고 했죠. 따라서 뒤에 있는 이 녀석 x 플러스 1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미 도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세미 도함수.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1은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대략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고 그 왼쪽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생길 거야. 감소,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볼록성 파악을 위해서 이기도함수 그려보자. 2'x. 자, 2'x는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과 x 플러스를 곱해놓은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2의 x가 있을 때는 묶어내 놓고 그대로 한 번 미분해서 한 번. 그럼 x 플러스 1 미분하면 1 이렇게 남죠, 그죠? 따라서 얘는 2의 x제곱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여기서 역시나 앞에서 봤듯이 2의 x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세미 도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볼록성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나 x 플러스 2를 그려보면 좀 이제 익숙하죠?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역시나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니까 이제 볼록성에서 음수는 위로 볼록이었죠. 그죠? 위로 볼록. 마이너스 2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 이걸 참고해서 그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웬만한 문제에서는 볼록성은 크게 잘 안 구해요.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거나 극대 극소를 구할 때는 도함수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함수 값을 좀 볼 텐데 아까 점근선 얘기했을 때처럼 극한값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 fx, x 곱하기 2의 x제곱,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면
x도 양의 무한대고 2의 x제곱도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죠? 근데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극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x 곱하기 2의 x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바로 해석해도 좋겠지만 이게 부호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거든.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로 보내는 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었냐면 x를 마이너스 t 또는 t를 마이너스 x로 부호를 반대로 가는 t를 도입해요.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극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분수꼴로 한번 표현해보면 2의 t제곱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분모 분자 해석을 해보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2의 t제곱 지수함수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분자는 t라서 이게 뭐지 그 직선 형태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증가폭이 누가 월등히 크냐면 지수함수가 월등히 커요. 그러니까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만 자 마이너스는 이제 음수라고 판단하고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만 그 증가폭 자체가 지수함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x제곱분의 x를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분모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그 부호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에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래프 그릴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할 거고 이제 마지막 아까 증가 감소 할 때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아까 그래프 보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극소값을 찾아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변곡점인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값도 찾아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때의 값을 찾아 놓읍시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 집어넣을 거니까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익숙한 모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고 변곡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찾아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제곱 얘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2제곱이 2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분모가 크면 그 값 자체는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어때요? f-2가 더 함수값이 위에 있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그다음에 함수값 하나만 더 해볼게.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x에 0 넣어보면 0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그려야 되니까 왼쪽에 두고 하대를 많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점이다 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좀 넉넉하게 이 정도로 할게요. 원래는 더 붙긴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잘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분의 2는 걔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분의 2. 그래서 극소를 갖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극소를 갖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변곡점은 마이너스 2, 여기 변곡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0,0 지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원점 지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극한 구해놨던 것도 해볼 텐데,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는데 0의 아래쪽에서 0으로 수렴해요. 그죠? 0에 가까워진다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록성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위로 볼록하게,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위로 볼록하면서 x쪽에 가까웠다가 볼록성이 여기서 바뀌겠다. 이렇게. 그래서 극소를 갖고 쭉 발산하는 형태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그려지겠다. 볼록성이 바뀌는 변곡점은 사실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그 볼록성이 바뀐다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꺾어봤는데 부드럽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예제를 하나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려놓은 F랑 는 1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세보세요.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 풀 때도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1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요 놈을 하나의 함수, 우리 방금 그려놨던 그 fx, 그 다음에 이거도 하나의 함수 y는 1이라고 하면 같다라고 놓은 요 녀석은 교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이게 곧 실근이니까.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뭐만 더 추가해주면 되냐면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만 더 이렇게 추가를 해줘 보는 거예요. y는 1. 그랬을 때 교점이 하나 발생하잖아, 그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한 개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대략 좀 정확하게 그려져야겠죠. 함수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방정식 풀이 문제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넘어가보죠. 다음에 로그 함수 한번 보자. 로그 함수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뭐든 풀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수 조건과 및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과 및 조건. 그래서 진수 조건은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및 조건은 밑은 0보다 크면서 밑은 1이 아니어야 해. 여기 이제 로그 함수를 정의할 때 조건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진수 조건을 먼저 꼭 보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lnx분의 x 이렇게 보니까 lnx니까 로그 함수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확인할 건데 이게 또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에 한해서는 분수 함수 할 때 뭘 조심하자 그랬냐면 분모가 0 되는 걸 조심하자 그랬어요. 분모가 0 되는 걸 우리는 점근선이다. 정의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들을 몇 가지 찾아봅시다. 먼저 로그가 보이니까 분모의 lnx에서 진수인 x가 0보다 커야 돼. 이거는 진수 조건에 따라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인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즉 분모에 있는 lnx가 0이 되면 안 돼. 이거거든. 그럼 0이 될 때가 언젠데 x가 얼마일 때죠? 1일 때지, 그치? 그 우감수를 그려보면 lnx는 밑이 2인 증가는 이런 함수인데 x값이 1이 되면 0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가 1이 되면 안 돼, 이거지.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x는 1이 점근선이 되겠다. 정의할 수 없는 곳이니까 점근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첫 번째 증가 감소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역시나 fx라고 두고 시작을 합시다. 첫 번째 미분 f 프라임 x 미분해두죠. 자, 분수함수 미분이니까 분모 제곱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분모는 lnx야. 그리고 제곱 분의 분자 미분부터 해야 되는데 분자 x 미분하면 1이라서 생략. 그래서 분모 곱하면 lnx. 그리고 빼기로 연결하고요.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인데 분모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그러면 분자랑 x 곱하면 x 곱하기 x분의 1이라서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도함수가 되고요. 도함수는 부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볼 건데 분모는 lnx라는 어떤 실수값이 되겠죠. 그거 제곱이면 항상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분모는 항상 0보다 크니까 분자에 있는 이 녀석이 부호 판단을 하는 세미 도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lnx 빼기 1을 볼 건데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연결돼 있으면 각각의 함수 그려서 부호 판단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lnx 그래프랑 y는 1이라는 지수함수랑 그려놓고 부호 판단을 해볼게요. lnx를 아까 그렸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서 이게 y는 lnx다 라고 하면 1에서 0되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다 라는 상수함수를 뿅 그리면 교점이 있죠. 교점 여기가 같아지는 데인데 함수값이 1이 될 때가 x가 자연상수 2일 때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뭘 해볼 거냐면 로그 함수에서 1이라는 함수를 뺄 거야. 그러면 로그 함수가 위에 있으면 양수겠는데 그게 어디냐면 2의 오른쪽이죠. 여기가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이 왼쪽에는 로그 함수가 1이라는 함수보다 밑에 있으니까 계속 음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x값이 2인 점에서는 극소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따가 함수값 찾을 때 2에 대한 함수값을 찾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록성 파악하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 구합시다. f2'x 한 번 더 미분.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좀 길게 쓸게요. lnx 제곱을 또 제곱해야 되니까 lnx 4제곱이 되겠고 자, 이제 분수꼴이니까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야. 분자 미분하면 lnx 빼기 1을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래서 x분의 1 그리고 분모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빼기로 연결했었고요. 지금 f'x를 미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야. 분자 그대로는 미리 쓸게요. lnx 빼기 1 분자 그대로에다가 곱할 건데 분모인 lnx의 제곱을 미분해서 곱할 거야. 그럼 얘는 합성함수 미분으로 보면 이 lnx 그 다음에 lnx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괜찮니? 줘볼까? lnx 제곱을 미분해서 곱할 거야. 요게 lnx를 하나의 x라고 보면 다음 함수 미분하듯이 이 lnx까지 올 거고 그 다음에 lnx가 x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곱해서 올려놓자. 그래서 2 ln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lnx의 4제곱 그대로 두고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x분의 lnx라는 덩어리가 공통인수야. 그거 묶어낼게요. x분의 lnx 이렇게 묶어내면
첫 번째 있는 항은 lnx 하나 남을 거고, 빼기 두 번째 있는 거는 2배의 ln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지금 세미 도함수를 찾기 위한 작업이에요. 분모 lnx의 4제곱 그대로 두고 앞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x분의 1 곱하기 lnx. 지금 세미 도함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괄호 안이 lnx 빼기 2lnx니까 마이너스 lnx 마이너스 ln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ln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자고. 물론 lnx를 분모 분자를 약분해서 봐도 되는데 우리는 세미 도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부호 판단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 어떤 실수의 제곱, 짝수 제곱인 애들은 계속 양수니까 걔네들은 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모에 있는 lnx 4제곱은 그냥 둡시다. 왜? 0보다 크니까. 약분해도 되지만 0보다 크니까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아까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큰 것만 보기로 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도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 판단을 하기 위한 식은 요만큼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도함수로 붙잖아. 그래서 요거의 부호를 따져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복잡하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미 함수를 lnx를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지금 부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식은 t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옆에 갈게요. 공간이 있으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보면 되겠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t축과 0 그리고 2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계 도함수에서 세미 도함수를 가져와서 부호 판단을 한 거지, 그지? 그래서 부호를 표현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요 값이 t는 0이고 요 값이 t는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t는 중간에 도입한 거잖아. lnx라는 함수값을 t로 바꾼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x의 값을 찾아오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lnx라는 게 t였는데 그게 0이 되게 하는 거. lnx가 t였는데 그게 2가 되는 x값을 찾아오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lnx가 0이 될 때는 x가 1일 때고요. x가 1일 때고 lnx가 2일 때는 x가 자연상수 2의 제곱일 때야.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 이게 도함수의 부호였어, 그치? 그렇다면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x1과 자연상수 2의 제곱 사이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 제곱 이상은 이제 커질 때는 다시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볼록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 맨 처음에 점근선 x는 1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그죠? 점근선을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x값이 2일 때 극소값을 갖도록 할 거야. 그럼 여기서 함수값을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에서 x값이 1과 자연함수 2의 제곱에서 변곡점이 존재하더라. 요거까지입니다. 빡빡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로감수도 있고 분산수도 있으니까 극한값을 조금 더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0보다 크다가 우리가 정의역, 진수조건에 따라 정의역에 해당되는데 0보다 크니까 0으로 가깝게 가면서 우극한을 한번 봅시다. 0으로 가깝게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대상 함수가 우리 지금 분석한 게 lnx분의 x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잘 생각해보자. lnx라는 거는 0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쭉 그리는 증가함수인데 0에 점점 가까워지면 분모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가까워지죠. 그리고 x는 여기 극한 그대로 0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 무한대분의 0꼴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극한은 0으로 수렴하는데 그 부호가 약간 음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려는 lnx분의 x는 0으로 가깝게 가면 0으로 가깝게 가는 게 맞는데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0으로 가깝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보죠.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자. lnx, x. 자,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ln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분자에 있는 x, 그거는 y는 x를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때 x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볼 거야. 그때 뭐하래? 얘네들의 비율을 따져보래. 그럼 비율을 따질 때 잘 생각해보면 분자 분모가 일정하게 같이 올라가면 그 비율은 일정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면 x가 커짐에 따라 점점 이 차이가 늘어나겠죠. 이 차이가 늘어난다는 거는 비율 자체도 분자가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치? 비율을 따졌을 때. 분자가 이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비율로 따지면 분자의 비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역에서 양쪽 끝을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점근선이 있었죠? 점근선에서도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극한 1로 가깝게 가볼게요. 점근선이 1이었으니까 그러면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우극한부터 lnx분의 x 그럼 생각해보자. 1로 가깝게 가면 분모에 있는 lnx는 0으로 가깝게 가요. 그죠?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면 지금 우극한은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0으로 가깝게 가는데 0보다 조금 큰 데서 오니까 엄밀히는 이 녀석은 0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자는 1 플러스니까 똑같이 1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부호 자체는 플러스고요. 0분의 1 꼴이니까 얘는 발산이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이제 점근선에서 좌극한까지만 구해보죠. 1의 좌극한 lnx분의 x 이번에는 이거 하자는 얘기잖아. 그치? 1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깝게 오면 이번에는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는 건 맞지만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가깝게 가요. 0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분자는 1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부호를 따지면 분자는 아직 1에 가까운 데가 양수야. 그런데 분모는 0에 가까워지지만 음수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부호가 음수야. 그럼 부호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0분의 1 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 극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순서상 마지막에 했던 게 아까
극소값, 함수값 구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 좌표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또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극소를 갖는 x값이 자연상수 2였어요. 그래서 f에 2를 집어넣어 보면 ln 2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ln 2는 1이니까 2, 이게 극소값. 그래서 2, 2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변곡점에 x좌표였던 이 제곱을 또 집어넣어 보죠. 2제곱. 그러면 ln 2제곱분의 2제곱 x자리에 집어넣고요. 분모는 진수의 지수 2가 내려오면서 ln 2는 1이니까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변곡점. 그래프 그립시다. 0보다 큰 쪽 그릴 거고요. 1이라는 게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서 그릴게요. 그 정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원점 0. 그 다음에 점근선 바로 그릴게요. 1. 여기가 x는 1, 점근선.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되니까 0은 이제 제외를 할 건데 아까 0으로 가깝게 가는 걸 보면 0으로 가깝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x를 0으로 보낼 때 0으로 가깝게 가는데 음수 쪽에서 가깝게 가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붙는 형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 1의 좌극한을 구해놓은 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쳐야 돼. 그리고 볼록성에 의하면 우리 이계도함수 부호에 의하면 가볼까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는 0으로 가깝게 가는데 0은 이제 제외죠. 이고 위로 볼록하면서 1로 가깝게 갈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0과 1 사이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는 2는 2. 얼마 정도니까 한번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2. 그때 함수값도 2였어. 2,2. 이게 극소값이었습니다. 여기가 극소야. 그 다음에 변곡점 표시할게요. 변곡점은 x좌표가 2제곱일 때 2제곱을 좀 멀리 가지 말고 이 정도로만 표현할게요. 훨씬 더 크지만 2제곱일 때 2분의 2제곱입니다. 2분의 2제곱. 이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2분의 2제곱. 그래서 여기는 변곡점이야. 이 부분. 자, 이제 볼록성도 넣고 할 텐데 첫 번째 볼록성은 x값이 1에서 2제곱까지가 아래로 볼록해요. 그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 2,2가 극소값이었고 그 다음에 점근선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쭉 아래로 볼록하게 내려와서 계속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까지.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1이 점근선에 가깝게 갈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려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 극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었죠. 그럼 계속 커지게 그려야 되는데 볼록성에 의하면 여기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그래서 마치 우리 로그 함수 그리듯이 위로 볼록하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복잡하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막 혼자서 하려면 엄청 복잡하게 할 텐데 이렇게 좀 제일 복잡한 걸 연습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유형 사로잡기는 나중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좀 많이 넘어가 보자. 방정식, 부등식 V로 가볼게요. 응. 수학 2에서 흐름대로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면 이거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방정식에 적용해보고 부등식에 적용해보고
결국은 식으로 나와 있는 걸 함수 형태로 바꿔서 교점 찾기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예제로 바로 가볼게요.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주어진 방정식을 보면 2의 x제곱은 kx, 벌써 왼쪽은 지수 함수 형태, 오른쪽은 직선 형태인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좌변 함수, 우변 함수. 그래서 같다고 놓는 건 교점. 이렇게 앞으로 해석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좌변 함수, 우변 함수의 교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K의 범위를 잡아보자입니다. 자, 해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좌변 함수 y는 2의 x제곱과 우변 함수 y는 kx제곱의 열림, 교점 찾기로 이제 볼 건데, 그러면 첫 번째 함수는 지수 함수 그릴 거고요. 괜찮고. 두 번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가만히 보면 얘는 원점 지나고요.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여기 아래쪽에 그리고 식은 오른쪽에 쓸게요. 두 가지로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y는 2의 x제곱은 지수함수, 증가하는 함수로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여기가 1. 이게 첫 번째 함수인데 y는 k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교점이 두 개 존재하도록 그려야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데 그 경계가 되는 게 언제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경계야. 이때 기울기보다 어떠면 돼요? 더 크면 되지. 그래서 접선 방식으로 가볼 거야. 접선 구하는 방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원점 0,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K라는 기울기는 그거보다만 조금만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접선 구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해서 편의상 fx를 2의 x제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접선의 방정식 갈 테니까 접점의 좌표가 없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 이 접점 좌표를 t, 2의 t 제곱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0,0에서 그은 접선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미분해서 접점 x좌표를 나타내면 그게 기울기가 되겠다. 그러면 f'x는 똑같이 2의 x제곱이니까 t를 넣으면 2의 t제곱, 그게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2의 t제곱, 그리고 괄호 안 열어도 되겠네요. 원점을 괄호 열고 하자. t, 2의 t제곱 먼저 지난다라고 해야 되니까 x 빼기 t 더하기 2의 t제곱. 이 정도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게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0,0 지난다. 따라서 x자리에 0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t, 2의 t 더하기 2의 t. 자, 이게 0이 되려면 t는 1이어야 하겠죠. 아, 접점의 x좌표가 1이구나.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그었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기울기가 1 빼기 0분의 2 빼기 0이니까 1분의 2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접할 때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크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k 값이
2라는 숫자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되겠구나. 괜찮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풀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해봅시다. 두 번째. 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여기서 K가 X에 곱해져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미분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2의 X가 X제곱이 K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얘 또한 방정식인데,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로 접근하면 되니까 역시나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좌변함수를 F라고 할게요. 좀 복잡한 함수죠. 이렇게. 그리고 우변함수는 Y는 K라는 상수함수야. 이렇게 교점 찾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fx를 해석해 보니까 분수함수네요. 분수함수에서 먼저 얘기할 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즉 0이 되는 거는 정근선이다. 그래서 x는 0이 정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x를 그려놓은 다음에 k를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이제 f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보죠. f 프라임 x는 분수함수 미분, 분모, 제곱, 분자 미분, 그럼 그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x2의 x제곱 빼기.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 x제곱에 2의 x제곱을 묶어내면 x 빼기 1. 자, 그러면 분모는 0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제곱하면 항상 양수고요. 2의 x제곱도 양수니까 여기서 부호를 판단하는 식은 x 빼기 1이라는 이 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미 범수로 볼 거예요. 옆에다가 그려놓으면 x 빼기 1은 x축과 1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1이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1 왼쪽에서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 그럼 1을 기준으로 계속 하던 거죠,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구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1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따가 함수 값도 찾아 놔야겠죠. 증가 감소 파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계도 함수로 볼록성 한번 파악해보죠. 두 번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더 f2'x. 자,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전개해놨던 x제곱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x-1을 미분해야 돼. 천천히 해보죠. 할 게 많긴 하지만. 분모 제곱해야 되니까 x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 미분이야. 분자 미분을 여기다가 미리 해볼게요. 분자 미분. 자,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과 x 빼기 1의 곱미분으로 갈 건데 2의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2의 x제곱으로 묶어내는 것처럼 해서 그대로 한 번 미분해서 한 번이었지, 그지? 그러면 x-1 미분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 미분한 거는 x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분자 미분한 건 x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여기다가 분모 x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빼기 이번에는 분자는 그대로 둘게요. 2의 x제곱 x 빼기 1 그대로 두고 곱하기 분모가 아까 x제곱이었거든?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통인수 한번 묶어내 볼게요. 자, 분모에 x 4제곱이 있고 분자에도 x가 막 보여서 약분하고 싶은데
분모 x 4제곱을 그대로 두면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부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라서 그냥 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 4제곱분의 그대로 두고 분자의 공통인수들을 한번 꺼내보죠.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에 x가 하나씩 들어있고 그 다음에 x2의 x제곱이 들어있네요. 그거 묶어낼게요. 괜찮지? x2의 x제곱을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x제곱이 남고요. 두 번째 항은 숫자 2랑 마이너스 x-1이 남아요. 그죠?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해볼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즉 마이너스 2를 분배할 거야. 괜찮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부호 판단에 상관없는 애들을 걸러내보죠. x 4제곱은 짝수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도 양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녀석도 가만히 보면 완전제곱으로 고쳐볼게요.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x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도 양수야. 결론은 누가 남았냐면 맨 앞에 있는 x란 녀석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게 세미 도함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그려보죠. y는 x니까 사실 뭐 되게 편하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에서 x축과 만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니까 위로 올라가게, 오른쪽은 아래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곡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종합하면 되겠고, 역시나 이제 극한값을 좀 몇 가지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도 좀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수 정의를 할 때 fx를 x분의 2의 x제곱으로 보다 보니까 x0이 점근선이었어, 그지? 여기는 정의를 못하니까 점근선을 그려놓고 할 건데 그렇다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극한을 구해보면 좋겠다. 첫 번째, x 0의 우극한의 fx를 해볼게요. fx가 x분의 2의 x제곱이죠. 그러면 분자는 2의 0제곱이니까 1로 가깝게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니까 0분의 1꼴이라서 무한대 발산이 되겠지? 그리고 0의 우극한이니까 양수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점근선 0에서 왼쪽에서 가깝게 가보자. 0의 좌극한 x분의 2의 x제곱 해보면 분자는 마찬가지로 2의 0제곱이라서 1로 가깝게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니까 역시나 0분의 1 꼴인데 부호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근선이 0이었으니까 두 가지를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가지만 더 해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2의 x인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긴 해요.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긴 한데 분모의 x는 1차 함수 형태로 발산하는 거고 분자는 지수 함수 형태로 발산하는 거야. 이게 증가의 폭이 누가 훨씬 크냐면 지수 함수가 훨씬 커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증가하는 무한대, 무한대 그 덩어리가 달라. 그러니까 분자의 덩어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도 한번 해봅시다.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2의 x제곱은 우리 아까 하던 대로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훨씬 해석이 좋으니까 t를 양의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2의 t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t 곱하기 2의 t제곱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이잖아. 분모가 발산이거든? 그러면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분모에 보면 마이너스 t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곱해진 대로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이해되나요? 무한대분의 1꼴이었으니까. 한 번 더 적어볼까? 얘가 극한 t 무한대에 마이너스 t2의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t 곱하기 2의 t제곱분의 1이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으로 가깝게 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보니까 0에 마이너스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보자. 이건 좀 간단하니까. 이건 원점이라고 하고요. 아까 극소값을 갖는 x값 1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함수값. fx에 1 집어넣으면 1분의 2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가 극소가 되겠고 변곡점이 아까 x는 0이었거든. 그런데 0은 점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어야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모양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0보다 작은 쪽 한번 봅시다. 0보다 작은 쪽은 아까 이계 도함수에서 0보다 작은 쪽은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고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방금 0의 좌극한, 즉 0으로 가깝게 가는데 0보다 작은 데서 가깝게 가야 된다고 했고 0의 좌극한이죠. 0의 좌극한을 구해봤더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아, 그래서 위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에 가깝게 가고 0으로 갈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0의 우극하는 무한대로 발산이었어요. 저기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극소값을 만나려면 내려와야겠지. 그런데 0보다 큰 데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니까 마치 2차수 그리듯이 쭉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무한대로 보낼 때 또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내려왔다가 극소값 찍고 계속 아래로 볼록하면서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좌변으로 놨던 fx라는 그래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는 k라고 뒀잖아요. 그죠? 상수함수를 여기다가 그려 넣을 건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아래쪽에는 겁나게 그어봐야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래쪽은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버리고 위쪽에 이 정도로 그어놔야 y는 k라는 걸 그려놔야 교점이 하나, 둘 발생하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두 개가 되는 데에는 여기 함수값이 2라는 곳을 지날 때가 교점이 하나였으니까 요거보다만 크면 되죠. 따라서 결론은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으로 풀었던 거랑 결론은 똑같아야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해석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넘어가 볼게요.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은 이제 크기 관계에 따라 위냐 아래냐 이걸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고 볼게요.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 0보다 크다면 벌써 진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크게 걱정 없이 하면 되겠네요. 이걸 성립하게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있으니까 이제 x가 포함된 식들은 전부 한쪽으로 몰아서 그걸 하나의 함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변에 있는 lnx를 좌변으로 넘겨서 식을 다시 써보면 x 빼기 lnx가 k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fx라는 함수로 생각을 하면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 그래프를 0보다 큰 쪽에서 그려놓고 그 모든 함수값들이 k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k를 어디다가 위치하게 되면 항상성립하니 이거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가감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함수 미분해보면 1 빼기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 요거는 해석하기가 쉽잖아. 빼기를 기준으로 앞에 함수, 뒤에 함수를 그리자라고 했고 이거는 한번 그렸던 적이 있어요. 1사분면에다가 그릴 건데 자, x분의 1은 다시 한번 표현할게. 앞에 함수, 뒤에 함수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건 유리함수고 유리함수는 한 쌍으로 그려질 텐데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1사분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1, 이거는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1. 그러면 얘네들이 교점을 만족하는 게 얼마냐 하면 1이야. 자, 여기서 이제 부호 판단을 해보면 지금 f'x라는 도함수가 상수함수 1에서 유리함수 x분의 1을 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면 양수고 상수함수가 아래에 있으면 음수야. 자, 먼저 1의 오른쪽이 상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고 1의 왼쪽에는 상수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은 데서 큰 걸 빼야 돼서 음수가 되겠죠. 이겁니다. 다음에 볼록성 파악해 볼게요. 이게 더 함수. 지금은 사실 K의 위치를 정하는 거라 볼록성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연습 삼아 보여봅시다. 2'x는 1을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자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보고 이거를 미분하는 거야.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그치? 그러면 얘는 다음 함수 미분하듯이 하면 된다고 그랬고 마이너스 1이 내려오고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고요. x의 차수 하나 더 까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얘를 분수꼴로 고쳐보면 x제곱분의 1이라서 어머나 x는 0보다 큰 것만 볼 건데 어쨌든 제곱하면 0보다 크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도함수는 x랑 상관없이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항상 아래로 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아래로 불로.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극한값 더 구하고 그래프 그리자. 지금 x가 0보다 큰 데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 함수에 대해서 x의 0의 우극한을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계상 fx가 x 빼기 ln x예요. 자, x는 0으로 보내면 0이니까 뭐 버리고 그 다음에 ln x를 볼 건데 그래프 한번 더 그려볼까? ln x 이렇게 생겨서 0의 우극한을 보고 있어요. 0의 우극한은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치? ln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앞에 x랑 상관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죠.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해볼게요. 지금 구간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x 빼기 ln x. 이건 아까 해석했던 거랑 비슷하죠? 왜냐면 ln x 그려놓고 y는 x 그려놓고 얘네 둘의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밀 건데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벌어지겠죠, 그죠? 로그 x는 x값이 겁나게 커져야 그제서야 함수값이 하나씩 올라가는 증가함수인데 x라는 값은 일정하게 쭉 계속 증가하거든. 그러면 이 차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니까 차이는 항상 계속 커진다.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0의 우극한 발산.
x를 무한대로 보내도 발산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위에서 도함수에서 x는 1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립시다. 0보다 큰 데서 그릴 거고요. 자, 극소값을 갖는 x는 1 한번 집어넣어보죠. x 1 집어넣으면 1 빼기 ln 1, ln 1은 0이니까 1이겠죠. 이 정도가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는 아까 이계도함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굴러가게 그릴 거야. 그리고 0에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무한대로 x를 보내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2차 함수는 아니지만 아래로 굴러가면서 왼쪽 오른쪽이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좌변의 fx 함수야. 자, 이제 부등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좌변 fx 함수가 k라는 어떤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k를 어디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k를 여기다가 그려놓거나 또는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y는 k가 돼요. 따라서 k가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함수값 1이랍니다. 결론은 그러면 k가 1이라는 값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fx가 항상 k 값보다 위에 있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재 진도가 아마 여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뒤에는 다 문제니까, 그치?